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요즘 너무 자주 뵙는 거 아닌가요, 또? 요즘 열심히. 네. 저희가 저번 7월 11일 날 영상을 녹화를 했었습니다. 6.17 대책 이후에 지금 서울에 너무 많은 변화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때 영상이 편집되어서 7월 16일 오늘 유튜브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영상에서 저희가 일주일 뒤에 또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지켜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었거든요. 아직 오늘이 16일이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주위에서 많이 들려오는 얘기도 있고 또 중개업을 개업하시려고 하셨던 분들도 지금 잠깐 스톱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변화를 데이터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대표님. 네. 그렇죠. 지금 6.17 이후에 장관님께서 끌려가서 한 소리 듣고, 그리고 네. 이제 좀 센 게 나왔죠. 7월 10일 날 정책이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11일 날 우리가 촬영을 네. 하면서 맞아요. 좀 지켜보고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다. 네.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일주일까지 안 가도 지표상에 몇 가지 변화들이 지금 이미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시간 지나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빨리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급하게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대표님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번에 볼 때도 네. 저희가 매물 거래 완료 네, 그걸로 봤었죠. 여기를 봤었죠. 네. 지금 7월 달 거가 이제 좀 나와서 네. 한번 7월 달 서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강북구, 중랑구, 관악구 이런 순서대로 지금 현재 거래 완료 비율이 이제 좀 높은 지역들이 나왔죠. 네. 근데 저번 영상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7월 11일 날 영상을 찍을 때 이 비율이 네. 6월 달보다 전부 다 높았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높게 높았는데 수치가 네. 얼마였는지는 솔직히 네네, 모르겠어요. 수치는 정확하게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그때 찍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6월 달의 비율이 5월 달에 비해서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그렇죠. 네. 포인트는 그거였죠. 네, 급격하게 올라갔고 6월 달보다 7월 달이 더 높았어요. 맞아요. 네, 그랬는데 지금 와서 그 며칠 사이에 이 변화들을 보면 매물 숫자에 비해서 완료된 것들이 비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럼 7월 달 거니까 네. 7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시점까지 16일 때. 저희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비율을 네. 뽑은 건데 실제로 우리가 11일 날 이렇게 찍었을 때는 40% 이상 되던 네. 그런 지역들이 지금 40%를 넘어가는 지역들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전부 다 쭉 빠졌죠.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40%가 10%나 20%가 된 게 아니고 지금 이 추이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거래된 것들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네네네. 이게 비율이 떨어졌다는 말은 매물도 지금 줄었거든요. 네. 매물도 줄고 그랬는데 저 비율이 더 떨어졌다. 그 말은 지금 7월 10일 이후에 거래 완료된 것들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번에 나온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투자자만 뭔가 이렇게 집을 사지 마라 수준이 아니고 실거주자들 입장에서도 집을 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구나. 그럼 실거주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지금 저렇게 정책이 많이 나오고 그거 하니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 있잖아요.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 그때 살까? 이런 거. 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있잖아요. 분들이 이제 네. 생기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아직은 그 시장에 어떤 수요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을 만큼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 같으면 사실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네.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가격이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게 되고 해외의 어떤 유동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러는 채널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또 정보에 너무 많죠. 정보가 너무 많이 이렇게 풀리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서울에
공급이 부족하다. 네. 현재 이제 저희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셔도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거를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의 입주 물량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걸. 그런 상황에 이제 이 거래를 못 시키도록 막아놓은 거가 과연 이게 자연스러운 일인가. 좀 그런 부분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시장의 가격이 이제 좀 떨어질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걱정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집을 사야 되는 사람이 시장의 가격이 떨어질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한쪽에서는 돈을 계속 풀고 공급도 별로 없는데 집을 못 사게 막아놓은 상황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집값이 지금 사실 우리 소득에 비해서 너무 네. 많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서울에서 뭐 그 아직 싼 아파트들 저번 주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뭐 6억 언더에 있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 네. 그게 거래가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런 반면에 예전에 한 5억, 6억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지금 10억을 다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중간하게 뭐 이렇게 강남에서 한 30평대 이렇게 살려고 한다. 15억 가지고도 적당한 걸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실수요자들이 많이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 투자자들이 지금 이 정책이 대출을 묶어놓은 부분들이 네. 있잖아요. 오늘 그런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 경매 시장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경매 시장으로 가고 또 수익형 상가라든지. 그러면 그냥 경매 시장으로 가는 이유는? 거기가 아직은 대출이 조금 경매로 아니. 수익형 뭔가 이렇게 상가라든지 그런 걸 샀을 때 대출이 조금 더 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반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그냥 은행에 가서 이걸 내가 대출을 받고 싶다는 거 하고, 이게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가는 거 하고가 좀 달라요. 이쪽이 경매에서 낙찰 받은 거가 대출이 조금 더 편하거든요. 비율도 좀 더 높게 나오고. 왜 그러냐면 이미 한번 감정평가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감정평가를 했고, 여기 경매 물건에 대한 대출까지 막는다 혹은 규제를 한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경매를 진행하는 거는 누군가 이제 채권을 회수를 하기 그렇죠. 위해서 이걸 넣은 거예요. 그러면 채권 회수하기가 더 힘들어지.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 내가 대출을 해줬다가 이자가 이제 안 들어와서 이걸 경매를 넣었어요. 맞네요. 근데 이게 낙찰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은행이 손실을 입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채권 회수를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 부분은 이제 아직은 안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매가 이제 대출 부분에서는 좀 더 자유롭다 보니 네.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경매 쪽으로 네. 쏠리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아파트를 취득할 때 뭐 취득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그렇죠. 규제 이런 거는 동일하게 여기서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거기에 대한 그렇죠. 어떤 규제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경매로 좀 괜찮은 상가를 좀 싸게 사보겠다라고 하는 수요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저 또 경매 공부도 해야 돼요? 경매 공부는 하셔야 이게 되겠죠.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려면. 이 본래 시장이 이렇게 좀 안 네. 좋아지면 경매 시장이 좀 살아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건도 이제 좀 더 나오고. 근데 아직은 이제 지금까지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시중에 돈은 많고 이 돈이 정말로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금만한 틈이 있으면 이제 다 그쪽으로 몰려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금 경매 관련된 데이터들을 준비를 네.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경매 정보들이 더 올라갈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저희가 이제 좀 기존에 있던 것들이랑 좀 다른 형태로 경매 정보를 제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한 번은 이렇게 망가질 거다, 혹은 이제 완전히 한번 멈추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매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생각보다 빨리 올 줄이야. 아직 우리 준비 덜 됐는데. 네네. 그리고 이거 서비스에서 다시 네. 들어가서 이 완료된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쭉 보시면 네. 저번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매매된 건수, 매매 건수, 그리고 이제 전세, 월세 뭐 이런 것들 이제 비율 보시면 실제로 지금 6억대 언더에서 거래가 좀 된 것들이 있고, 지금 이제 그걸 조금씩 넘어가는 그러네요. 단계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요 정도까지는 어떻게 일반 실수요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요걸 넘어서면 이제 쉽지가 않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710 정책의 효과로 시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대표님께서 보여줬던 매물과 완료 그리고 비율을 보면서 확실히 지금 거래가 많이 죽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우리 투자 수요 말고 실수요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통 지금까지 시장 상황이 네. 정책이 나오면 한 몇 달 이렇게 쭉 가라앉았다가 그리고 가격 상승도 멈췄다가 네. 다시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네. 가격이 움직이는 이런 걸 이제 계속 반복을 해왔어요. 서울이. 그렇죠. 서울이 좀 그렇죠. 근데 지금도 이 정책이 시장의 어떤 매수를 완전히 막을지 아니면 회복을 할지 그걸 이제 정확하게 뭐 이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현재까지 나온 대책들 중에서 이번은 정말로 뭐 법인이건 뭐건 다 틀어막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회복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게 회복을 한다고도 하면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는 게 보이겠죠. 그렇죠. 예,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는 것들이 보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체크를 해가지고 시장이 좀 이제 회복을 하고 있구나 그런 시기에 이제 적절한 타이밍을 맞춰서 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죠. 저희 대표님은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십니다. 맞죠? 그렇죠. 제가 좀 보수적이니까. 네, 우리 대표님 좀 보수적이십니다. 저희가 오늘 급하게 준비한 영상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영상을 좀 더 이제 다른 컨셉으로 좀 재미있는 걸 한번 찍어보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